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가 여성 죄수들을 형벌부대, 총알바지로 동원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 영상에서 방송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 지원이지 여성 죄수들 자신이 목숨과 직결되는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척척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푸틴은 지원을 꺼리는 여성 죄수들을 전쟁터로 내몰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를 이 시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의 현지 시간 15일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병력을 추가로 차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중범죄자들을 영하 30도의 강추위 속에서 교도소 난방을 꺼버린다는 거죠. 이런 잔인한 방법,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아무리 신뢰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라면 얼어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안 됩니다. 차라리 전쟁터가 낫다고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거죠. 러시아의 자소자 인권단체 철창 뒤에 러시아의 대표 올가 로마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독일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파에도 난방을 끄기만 했다. 그러면서 감옥의 상황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죄수들은 전쟁터로 나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내내 병력이 부족해지자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며 자국 죄수들을 용병으로 뽑아 최전선에 투입해 왔습니다. 통상 6개월짜리 계약을 맺습니다. 만기까지 살아 돌아오면 사면한다 라는 약속이죠. 이렇게 해서 러시아 국방부의 지원을 받은 용병 그룹, 대표적인 그룹이 있다면 와그너 그룹입니다. 여기에 합류한 죄수들은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들 중에도 차출 1순위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복역 중이던 흉악범이고요. 이들이 배치되는 지역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 거의 살아 돌아오기 어려운 지역에 총알바지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프리고진의 와그너 그룹에서 고용한 죄수 부대는 약 4만 명이 작년 2022년 바흐무트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죄수들을 용병으로 모집해 전쟁에 투입하면서 러시아 내 재소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 러시아 법무부 차관 프세볼로프 부클로프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42만 명이었던 러시아의 재소자 수가 2024년 현재 26만 6천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소된 죄수 인원 가운데 많은 여성 죄수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희생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네, 다음은 러시아가 줄어드는 자국 출신 병력을 아끼기 위해서 외국인을 용병으로 모집해서 전선에 투입해왔던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소위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우는 국가들, 이를테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인데요. 이들 국가가 현재 러시아군 병력 충원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국가들의 시선은 서방 국가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편만 들고 있다. 그러면서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음으로 양으로 러시아를 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는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이들 국가들에 파고들어서 반서방 그리고 친러시아 국가 그룹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외교 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몇몇 외국 용병 모집 또는 징병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와그너 그룹의 일원으로 참전했다가 지난해 12월 전사한 탄자니아 태생 37세의 병사 네메스 레몽이라는 병사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출신 외국 용병 수백 명 중에 한 명으로 러시아에서 석사 과정을 밟은 중에 마약 혐의로 수감되었다가 러시아군에 입대한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글로벌 사우스 국가인 잠비아 학생 레메카니 네이션 니렌다라고 하는 학생도 와그너 그룹에 입대해서 몇 주 전 테레모 전투에서 사망했으며 감옥에서 징발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BBC 러시아가 집계한 글로벌 사우스 출신 사망자는 전쟁 후에 15개월 동안에 최소 184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국인 용병들은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 공화국, 특히 키르기스탄이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많습니다만 사망자, 희생자의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 입대를 희망하는 스리랑카 출신 전직 군인 카빈다 위제라트라는 사람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야만적 침략을 막는 유일한 국가이기에 같이 싸우기 희망한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를 공격했다는 것은 절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정보와 다르다는 사실, 친러시아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러시아 시민권을 받을 가능성이나 봉급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결단코 아니다. 단지 러시아의 승리를 원할 뿐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지도자를 좋아하고 지도력을 존경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겠지만 하여튼 그의 속마음은 시민권과 돈에 더 눈길이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죠. 돈. 지난 4월 로이터 통신은 에티오피아 수도 러시아 대사관에 매달 2,000달러 수준의 월급을 받기를 희망하는 남자 200여 명이 줄을 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출신 용병 상당수는 러시아가 지급하는 급여에 의해 유인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중동 매체 I는 러시아를 돕기 위해 500명에 달하는 시리아 군인들이 배치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점령지의 치안과 시설 보안 등 비전투적 임무를 맡을 것이라는 명분이었는데요. 명분은 명분이고 이들은 대부분 전투원으로서 격전지에 투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경우입니다. 시리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1만 6천 명가량의 중동 출신 용병을 모집했다고 밝혔는데 그중에 시리아도 하나입니다. 용병에게 지급되는 돈은 최대 4,000달러였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 사안에 관해서 시리아 내전 때 러시아가 정부군을 도와줬으니 그 호의에 감사하는 보답이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용병의 위험부담은 90%가 죽는다는 겁니다. 목숨과 바꿔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 가난한 국가들, 이 혼란한 국가들의 병사들이 러시아에 와서 목숨을 바치는 거죠. 이런 사실이 글로벌 사우스 출신 러시아 용병의 현실입니다. 네, 돈은 벌면 되지만 사람의 소중한 목숨은 한 번뿐인데 안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빨리 종식되어야 하고요. 전쟁은 지구상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